유치권에 대한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이 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번에 이제 보았던 물건 중에서 아직 설명 못 드린 부분을 후속편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홍정건 박사입니다. 전번 1편에서 소개된 게 이게 충남 홍성군 강천읍에 있는 아파트 19개 호수라는 말씀 드렸고, 이게 19억인데 그 금액이 4억 5천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고, 결론은 낙찰가는 5억 5천 5백, 요 금액에 이제 저희들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였는가? 지금 유치권 신고 금액 29억 9천이었죠. 이게 유치권이 성립되면 저희들이 29억 9천을 인수해야 된다는 점, 그게 공포의 대상이다. 두 번째, 유치권이 불성립을 저희들이 입증해버리면 저희들 낙찰가가 5억 5천 정도였으니까요, 약 19억 얼마니까 20억 정도 되는 아파트 한 동을 단돈 5억 5천 정도로 살 수 있는 이런 이제 큰 행운을 여러분들이 안게 되겠죠. 보통 이제 법률적 분석을 할 때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등기부상의 내용을 보는데요. 결론은 첫 번째 나오는 건저당보다 뭐 소유권 이전, 가등기, 압류 뭐 이런 것들이 후순이면 우리가 인수할 게 없다고 합니다. 등기부상 권리를 보시면 전부 다 후순위 권리라 일단 입찰에 들어가도 안전합니다. 두 번째 보는 게 임차관계거든요. 이 건물은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서 거주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차인이 없죠. 그러니까 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고 말고 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에 들어가도 임차관계는 안전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 전번 시간에 이제 얘기 드렸던 게 유치권 문제였죠. 신고 금액이 29억 9천입니다. 이게 핵심이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자, 이 편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 일부의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 성립 요건이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하나만 말씀드리면, 유치권이 성립되려면 항상 목적물을 합법적으로 계속 점유를 해야 돼요. 결론은 유치권자는 점유를 못하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공부할 거 없어요. 지금부터 하나만 제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유치권자는 어떤 경우에도 뭘 하셔야 된다? 점유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점유는 불법으로 점유를 하면 불법을 법은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점유는 계속적으로 해와야 된다. 이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이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사비를 못 받았다는 거거든요. 공사비를 못 받아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유치권이라는 개념은 이런 거거든요. 내가 공사비를 다 받을 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유치권이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공사하는 절차나 행태를 보면 점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유치권을 깨트리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유치권 공사비 공략 방법 중에서 우리나라 공사하는 행태의 절차를 볼게요. 아파트를 지어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터파기 같은 토목공사 하잖아요. 그러면 그 터파기 토목공사를 마친 회사는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각자 다른 일 하러 가시죠. 뭐 다른 공사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다른 공사로 가요. 모든 한 회사가 터파기 공사부터 시작해서 도배 장판까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수많은 회사가 개입되어져서 자기 일을 하면 다 자기 회사로 돌아가서 다른 일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분들이 유치권을 주장할 때 한계가 뭘까요? 공사하고 가는 순간 점유를 못하는 거죠. 회사마다 자기 일 끝나면 가잖아요. 점유가 됩니까? 점유는 내가 공사하고 나서 공사비를 안 주면 공사비 줄 때까지 계속 점유를 해야 된다고 민법에서 유치권 성립 요건을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제가 묻고 싶은 거, 현실은 공사를 하면 떠나가니까 계속적 점유가 되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이 유치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유치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치권, 물건을 공략하면서 느끼는 아픔 중에 하나예요. 저분들 공사 못 받았는데 물건을 받아놓고 나면 공사비를 받으려고 유치권 주장을 해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성립하지 않아. 그러나 공사비를 너무 많이 못 받았는데 손해를 너무 많이 갖게 되면 마음 아프지 않을까요?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예의를 갖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죠. 해당 업체가 점유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공사가 완료되면 해당 업체가 다 뭐 하니까? 철수하고 없으니까. 그러면 언제쯤 이분들이 나타나냐? 어느 날 공사비를 못 받고 있는데 부도 났다네. 그리고 이게 경매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경매 기입 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찍히거든요. 그때서야 이분들은 내 공사한 건물이 경매됐다 이제 이 생각하고 와보면 그때부터 각 업체마다 점유를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 경매 기입 등기 후에 점유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공사업체 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좀 들으시면서 가능하면 공사비를 못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점유를 계속 해야 되는구나 라는 지식 정도는 꼭 갖추시고 공사를 하시기를 이제 부탁드립니다. 처음 유치권 물건을 내가 딱 보고 내가 재판에 이길 수 있을까? 이런 판단은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 정도 판단을 하려고 하면 먼저 법원에서 제공하는 자료가 부동산 현황조사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소재지가 있고 점유관계가 있는데 미상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도 점유관계가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점유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판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울고법 판례인데 이거 말고 이제 부산, 강주, 대전 고법 판결 동일한 내용입니다. 부동산 현황조사서에서 점유한 자가 유치권자가 아니라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안 한 것으로 봐서 유치권 불성립 이게 판결에 변함없는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죠. 유치권 주장자는 그 점유자로 조사되어 있지 않는 사실 이것만 가지고 유치권을 고등법원은 다 부정합니다.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오죠. 그럼 지방법원은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버립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고 부동산 현황조사서하고 매각물건 명세서를 먼저 입찰하기 전에 인터넷 사이트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를 보고 문서에서 점유가 유치권자가 안 하고 있다라는 내용만 나오면 거의 재판의 50%는 이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판례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 하나 하시고요. 요거는요, 감정평가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가장 뒤편 쪽에 그림 나오기 직전에 보면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 및 기타 요 부분이거든요. 임대관계 미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치권을 얘기하면서 왜 임대관계가 나오냐? 판례가 임대관계 미상 여기 점유관계거든요. 즉 유치권자가 있었다면 임대관계 미상 이렇게 나오지 않고 유치권자 점유로 나온다는 거죠. 유치권자가 점유를 했다면. 그런데 이게 유치권자 점유로 안 나오고 임대관계 미상으로 나왔다. 이러면 유치권자는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원지방법원 이제 판례인데요. 감정평가서 내용인데 봐요. 부동산의 임차인 관계 등에서 점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 즉 유치권자 점유 이렇게 명시가 안 돼 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은 유치권은 뭐 한다? 부정당합니다. 부동산의 임차인 관계 등 점유 없는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공사업자의 유치권 성립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입찰 차도 한 달 전에
이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유치권 신고서는 못 본다고 그랬죠? 그러나 세 가지는 본다고요. 법원에서 열람이 가능한 게 부동산 현황 조사서, 그 다음에 매각 물건 명세서, 세 번째 감정평가서. 이 세 가지에서 점유에 대해서 미상 또는 알 수 없음, 유치권자는 유치권 성립을 인정받지 못한다. 이게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한결같은 판결이다 하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입찰 전에 이 부분을 먼저 검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검토에서 점유 없는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유치권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거거든요. 유치권 신고서 확보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유치권 신고는 했지만 성립은 안 될 것이다, 이런 정도는 알거든요. 그런 걸 근거로 법원에다가 인도명령 결정을 신청했고요. 결과 대전지방법원 홍성시원에서 저희들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결정문을 다 받았습니다. 10개 회사 중에서 단 한 회사만은 협상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어느 날 경매되고 나서 3층을 유리창을 이게 파손해서 불법으로 이게 점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불법 점유한 것만 입증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불법 점유하는 날 파출소에 신고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주거침입과 재물손괴죄, 이걸로 고소되어 있는 사실, 이런 걸 가지고 이분들이 이제 불법 점유한 사실을 입증을 해서 마지막에 이분들만 강제 집행을 통해서 내보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전지방법원 홍성시원에서 내려준 집행문인데요. 이 정보는 피신청인 주식회사 모모 인터내셔널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신청인, 이게 이제 저희들 회사겠죠, 주식회사에게 집행문을 내어준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됐거든요. 결론. 이렇게 됐으니까 거물이 아무리 버텨도 공권력을 개인이 이길 수는 없겠죠. 누구도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매 당하신 분들도 가능하면 강제 집행을 당하시지 마시고 합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의를 항상 이렇게 애청해 주신 시청자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든 분들 하시는 일들 다 잘 되시기 바라고 건강 잘 챙기십시오. 파이팅! 고맙습니다.